요새 지인들하고 모여도 다들 참 제 주변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게 전부 다 집값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든 동료들이든 모였을 때 이거 지금 우리 집값 이렇게 빠졌어. 골 때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저희 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이거 얼마 떨어졌는데 내년에 이 정도 떨어지면 내가 진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찬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즉 계획을 하는 것과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목표와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내년 8월까지는요 무조건적으로 실탄을 모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시점이 돼서 그 시기가 닥쳤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내가 매물들을 비교 분석하고요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이러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서 그 순간이 오면요 정확하게 망설이지 말고 가계약금을 넣어야 됩니다. 네, 성장님 반갑습니다. 재나님 반갑고요. 네, 최고진님 반갑습니다. 레이님 반갑고요. 인생 네커님 반갑습니다. 레이님께서 냉철한 주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위트와 냉철함을 겸비하신 진정한 유튜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방송 안 했어요. 네. 자,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서 금융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10억 초과도 대출 허용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분양가 12억 이하 중도금 대출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공개. 4달 규제 지역 추가 해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규제가 또 어디가 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제요. 네. 대한민국의 규제 1번지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규제 1번지. 지금 한강 이남 쪽에, 즉 평택 이남으로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어요. 네, 싹 다 풀렸죠. 깨끗하죠. 깨끗한데 한 가지 약간 에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요? 세종이죠. 세종은 아직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외로 전부 다 서울에 정말 울긋불긋합니다. 울긋불긋.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아마 경기도에서도 외곽 쪽은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2주택자예요. 집이 안 팔려요. 미칠 것 같아. 근데 이사를 가고 싶어요. 둘 다 구축이거든요. 공시가 1억 이상인데 다른 한 채 갈아타려고 하면은 취득세가 몇 %죠? 조정 대상 지역이면요 취득세가 12.4%입니다. 3주택 이상부터 골 때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공시가 1억 1,000만 원인데 1억 100만 원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요 제 개인적 생각, 오늘 제가 이렇게 방금 뉴스를 말씀을 드렸지만요, 네. 자, 분양가 10억 이하 중도금 대출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해준다고 해요.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정작 이런 여러 가지 완화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LTV 오르지 않나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DSR 모르세요? DSR이 걸립니다. DSR 걸리기 때문에 쉽게 대출 안 돼요. 대출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미약합니다. 대출 규제 제 아무리 완화해보세요. 그거는 메롱 야구르지예요. 왜? 이렇게 해서 니네들한테 뭔가 규제가 풀리는 것처럼 해줄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분명히 DSR 규제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DSR 규제에 걸려요. 여러분,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있는 게 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의의 피해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 12억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이거 해봤자 뭐합니까? 네? 이거 해봤자 뭐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근데 그런데 분양권 거래가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예? 분양권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재개발 입주권 거래가 돼요? 서울 수도권에서 안 됩니다. 예? 재건축 입주권
거래돼요? 안 돼요.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막아놨잖아요. 전매 제한으로요. 그런데 지금 12억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이래서 뭐요? 네? 이제 미분양 난 거 잡으라고요? 네.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분양가 9억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 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을 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9억원 규제 도입 이후 6년여 지나는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0% 뛰는 등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분양가 12억 이하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중으로 투기 과열지구 39곳과 조정 대상 지역 60곳도 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규제 지역이 좀 전체 해제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제가 되더라도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 대세를 꺾을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대세가 갑자기 뒤바뀐 걸 한번 본 적 있으세요? 대세가 뒤바뀐 건요, 뭐 축구 이런 건 가능해요. 축구. 그러니까 우리가 2018 월드컵 때 있죠. 2018 월드컵이 어디예요? 2018 월드컵. 네. 자, 이때 2018 러시아 월드컵이군요. 월드컵 독일전 네, 치면은 나옵니다. 네. 요렇게 손흥민이 골을 넣었잖아요. 네. 대세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대한민국한테 발렸죠. 네. 확실히 발렸습니다. 2대0으로. 네. 손흥민이 단독으로 질주해서 노이어 골키퍼도 없는 그 골문 앞에, 네. 골문 안에 골을 넣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꺾였다는 거죠. 네. 꺾였습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네. 제 아무리 할아버지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이나 네, 등등등등 신격호 회장님이든 네,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신 기업을 창출하시고 일자리를 창출하신 그 위대하신 자이언트 분들께서도 대세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대세. 왜?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반등시킨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팝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군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안 될 건 안 된다고요.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인구가 1000명이 있다면요. 그 중에 999.5명은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크게. 1000명 중에 0.5명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부동산에 대해 생각하고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또 진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0.5명이 이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0명 중에 5명 정도가 여러분들처럼 제 유튜브 방송을 보듯이 매일매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분석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모으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5명과 0.5명, 5.5명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994.5명으로 그들이 움직여야지만 이 시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야지 여러분 정확한 포인트에 여러분들 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예금 얼마 정도, 적금 얼마 정도 넣습니까? 1년에 연간 돈을 얼마나 모으세요? 실탄이요. 네. 실탄을 얼마나 모으세요? 실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세후로 300만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네. 세후로 300 정도 받는다. 연봉이 5천만원이면은 세후로 340만원 정도 되어요.
340만 정도. 연봉 5천 직장인요. 결혼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외벌입니다. 340 중에 얼마 모을 것 같으세요? 한 달에 제 생각은 30만원 모으면 많이 모으는 거예요. 30만원 모으면 많이 모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부부 맞벌이를 해서 연봉 5천 부부 맞벌이가 모으잖아요. 그러면 340 이렇게 번다는 거죠. 그러면 340만원은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요, 진짜 맞벌이가 중요해요. 맞벌이. 저는요, 외벌이에요. 왜 저는 외벌이를 할까요? 네? 저는 주선생은 왜 외벌이를 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 여유요? 여유 없는 건 똑같아요. 여유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여유가 없습니다. 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이게 결국은 둘 다 월급쟁이잖아요. 만약 맞벌이를 하면요. 월급쟁이입니다. 한 달에 현금 흐름 많이 들어오면 좋죠. 하지만 저는요, 현금 흐름이 과연 의미가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네. 왜? 정확하게 내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에 들어가서 차익을 얻으면은 이 한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떻게 보면 10년을 일해서 모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그 목돈을 내가 확실한 곳에 결정을 해서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년 동안 공들여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인 노력, 시간과 돈 있죠? 네, 그거를 충분히 상쇄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한 명만 희생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분석해서 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을 얻으면은 내 와이프는 굳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 즉 우리 아이의 케어를 하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 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라고 했어요. 네, 그걸 보고 주변에서는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래? 응? 어떻게 살래? 말이 되냐? 니 혼자 벌어서 어떻게 애 키우고 하냐? 근데 다 합니다. 네, 다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대세의 흐름은 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세의 흐름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부동산이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흘러갈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미친 듯이 여러분 적금을 금리 10% 떠 있어요. 여러분 수협 앱 깔아보세요. 네. 수협에 적금 10% 떠 있다니까요. 비록 20만원 한도밖에 안 되지만 근데 20만원 한도지만은 여러 은행을 쪼개보세요. 네. 그럼 더 높아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요, 실탄은 무조건 모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8월까지 계속 모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자, 340만원 받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은요, 한 달에 최소 30만원씩 모아야 돼요. 30만원씩. 50만원 모으면 좋겠지만은, 50만원 모으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직장인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한 배우자의 월급 전부를 모으세요. 가장 좋은 건요, 둘 중에 많이 버는 쪽의 월급을 싹 다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아서 투자금을 확보해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25평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금인데 기회가 왔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입을 하면은 34평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갭을 또 대출을 좀 더 적게 받기 위해서는요, 실탄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다음 달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네. 뭐 기대해도 되겠지만 크게 뭐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면 지난 부동산 시장은요, 대장이 오르고 부대장이 오르고 3등이 오르고 4등이 오르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또 대장이 또 치고 나가면서 계속 선두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형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어떻게 됩니까?
꼴찌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네, 10등, 9등, 8등, 7등, 6등 다 떨어져 나가면서 1등조차 지금 지쳐가지고 제풀에 나가 떨어진 형태 아니겠습니까? 거래 안 돼요.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V자 반등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땡 방송, 뭐 얼땡 방송 등등등 여러 방송 많아요. 이런 방송에서 계속 조금만 바꾸면 집값 폭등한다고 자꾸 호도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세는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는요 유사 하락장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하락은요 1원만 빠져도 하락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락이 대세의 힘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대세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락은 하락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락을 이야기를 해야지 하락을 유사한 하락이다 지금은 하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요 그분들은 독자 시청자들한테 헛된 희망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칭찬 또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정진님 감사하고요. 네, 이용님께서 종잣돈 모을 때까지만 맞벌이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애가 태어나고, 그때부터는 좀, 한 명은 희생해서, 꼭 여자만, 육아휴직을 써서 애를 키워야 말이 아니에요. 남자도 육아휴직을 써서 애를 키우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네. 자, 제가 요새 미생을 본다고 했잖아요. 미생을 보면은 요거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드라마 미생에 요거 등장인물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오상식 역을 한 이성민 씨가 나옵니다. 회사에 헌신을 많이 했어요. 네. 누구나의 그런 시각들은 다르겠지만 이분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르겠지만 이분들 나름으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바이어와 술 한잔하고 영업하고 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PPT하고 내부 고객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즉 내부 임원들 의사결정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외부 바이어들을 하여금 물건을 팔게 한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분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네, 나가라고 해요. 순간의 실수로 책임을 져서 나가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자, 사회는 이래요. 사회는 나가라고 한다니까요. 왜? 이 회사가 내게 아니잖아요. 자꾸 기업들은요, 회사는 직원들한테 뭐를 심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무엇을 심으려고 할까요?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내가 사장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밑에 있는 알바생이든 직원이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저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이 사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뭔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노예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노예가 나의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려고 할 때 사장의 심기를 거스른다 그래요. 네. 화나지 않을까요? 내가 음식점 주인이에요. 네. 음식점 주인인데 갑자기 잘하고 있던 세무사가 바뀝니다. 네. 뭐지? 알아보니까 우리 가게 매니저가 세무사 바꾼 거예요.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네.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나죠. 그게 바로 직장이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요. 직원들이 정작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으로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나가리예요. 나가리. 그래서 저는요. 직장에서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최대한 제 자신을 위해서 일해요. 네. 왜? 제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뭐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 안 해요. 비비지를 않습니다. 네. 비벼가지고 제 고가 잘 주세요. 절대로 안 해요. 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할수록, 바라는 게 많을수록, 윗사람들한테, 그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용당하는데, 왜 이용당하겠습니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요,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재테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